안녕하세요. 장좋은내과의 박동균 원장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늦은 건 아니고 앞쪽 방송이 너무 열띤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비욘디 청취자 여러분의 내시경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본인의 체형이나 갖고 있는 질환 때문에 나한테 맞는 내시경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시경을 시행하러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나는 이런 질환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과거 내시경에는 뭐가 있다, 그렇듯 내시경하는 의사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쭉 내시경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시경을 시행하고 나서 당연히 별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크게 작게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어떤 것들은 내시경과 연관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무관하게 우연히 일치 있는 게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내시경을 하고 나서 불편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를 모아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시경 하고 나서 배가 아프신 분들 보면 목이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윗배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랫배가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많이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 다리나 무릎이나 고관절 같은 데가 아프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고,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주제로 내시경 하고 나서 다양하게 아픈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픈 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게 입이고요. 입으로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지고 여기는 항문과 같은 괄약근이 있어서 이런 괄약근을 통과해서 식도로 내시경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시경을 이렇게 넣을 때 내시경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냥 쾅 부딪혀도 알아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내시경 기술이 조금 모자라거나 좀 운동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내시경 기계가 이렇게 왔을 때 적당히 내시경을 꺾어야지 부드럽게 내려가는데, 툭 부딪히면서 내시경 힘으로 내려가게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 부분에 약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잘 넘어서 이제 식도 관략근에 왔을 때 식도 관략근이 이렇게 수축되어 있습니다. 침을 삼키거나 그럴 때 이완되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약간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급한 마음에 딱 관략근이 수축해 있는 거를 뚫고 밀어내다 보면 약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은 침이 넘어가는 순간 이 관략근이 싹 벌어졌을 때 혹은 수축 안 했을 때 살짝 밀어넣으면 아무런 저항감 없이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급하게 하거나 너무 빨리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상처가 있어서 이제 목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험이 없고 좀 이런 기전을 잘 모르시는 분은 내시경을 끝에를 짧게 잡습니다. 짧게 잡으면 그 내시경 끝에 힘이 많이 가져서 웬만하게 부딪혀도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내시경 기계는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한 30cm를 잡고 넣어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 각도를 잘 못 맞추면 이 구강 안에서 내시경이 돌아서 바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내시경 끝을 짧게 쥐고 하시는 분은 그만큼 이제
선단 부위가 좀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길게 잡고 넣으시면 어느 정도 압력이 너무 높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듯이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을 때 얼마나 적절한 상태에서 내시경을 구부러뜨리고 수축이 좀 이완된 상태에서 넣냐, 요거는 되게 테크닉적으로 중요하지만 초보 하시는 선생님들이 익히기에는 매우 힘들고, 또 과거에는 수면 내시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 내시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좀 불편하면 환자분들이 많은 화를 내기도 하고 아프다 그러고 하고 그 의사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미쳤지만, 요새는 수면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을 푹 주무시게 하면 어떻든 간에 이게 들어가고 나중에 목이 아픈 거로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게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아픈 것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약간 목이 아프거나 좀 불편하거나 하시는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꼭 병원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경우는 내시경 끝나고 목이 아픈데 침을 뱉어보면 이제 피가 난다거나 목이 붓고 발열하고 막 되게 춥고 음식물을 잘 못 삼키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요. 내시경 봤을 때 그 우리 구강의 구조입니다. 여기는 이 성대고요. 이쪽으로 내시경을 잘못 넣게 되면 살해하게 되고 굉장히 기침하게 되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내시경을 여기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넣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야지 식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목이 좀 뻣뻣하시거나 조금 기술적인 문제로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환자분이 되게 기침을 하고 내시경 끝나고 나서도 이제 목이 아프고 또 기침을 하게 되고 가래 끓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하고 나서 기관지가 조금 안 좋거나 목소리가 변하거나 하면 사실은 이쪽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시경을 넣고 이 안쪽으로 싹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쪽 안에 이런 주머니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피리폼 사이너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그 주머니의 턱이 높지 않아서 잘못 이쪽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경험이 많고 이런 구조를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으로 싹 잘 들어가는데, 방향을 조금 늦게 틀게 되면 여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에 한두 케이스 정도는 이 피리폼 사이누스로 계속 진행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 피리폼 사이누스가 천공이 돼가지고 식도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이 피리폼 사이누스가 깊으신 분들은 내시경 할 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내시경 하고 나서 만약에 굉장히 목이 붓고 열이 나고 식사를 하실 수 없으면 이 피리폼 사이누스의 천공도 가끔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뭐 좀 어려운 얘기를 했으니까요.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하얀 눈이 내려 선생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내시경 하면 배가 꾸르륵 소리가 나던데 소리 나는 건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내시경을 하게 되면 그 위 또 12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공기를 넣습니다. 공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위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위 점막 사이사이를 잘 볼 수가 없어서 충분히 공기를 넣게 됩니다. 위에 들어간 공기는 트름을 하면서 잘 빠지는데요. 12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들어간 공기는
위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소장을 통해서 일부가 흡수되지만 계속 꾸르륵 거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을 관찰할 때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가거나 들어간 공기를 다시 걷어내지 않는 경우는 내시경 끝나도 그 공기가 소장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꾸룩꾸룩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여서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상복부 통증과 연관이 되는 요인입니다. 우리 피부 같은 데는 조금만 상처가 나거나 뭐 만지면 꼬집으면 그 부분이 정확히 아픈데요. 장 쪽은 굳이 그런 정밀한 신경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하던 칼로 암을 제거하던 실제로 피부처럼 심한 통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위를 싸고 있던 신경이 같이 늘어나면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게 되면 내시경 기계를 넣고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은 위를 팽창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공기만 넣어서 요 길을 따라서 12장에 넘어가면 이 위가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의 경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시경을 이런 식으로 부딪혀서 그 힘으로 12장에 넘어갈 때는 위가 이렇게 신전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나중에도 그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장에 넣으면은 12장 구부가 여기 있는데요. 구부를 보고 12장 세컨 포션에 담도랑 12장이 연결되는 입구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걸 보는 과정에서 각도가 조금 안 맞으면 이 12장도 이렇게 신전이 되면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통증은 내시경 끝나고 나서도 조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력으로 내시경 기계를 넣으면 그쪽 부딪힌 부분은 일부 상처가 나면서 미세한 출혈도 있을 수 있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위랑 12장 사이에는 관략근이 있습니다. 이 관략근도 내시경을 하다 보면 꽉 조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꽉 조여 있는 관략근을 무리하게 통과하려고 내시경을 넣으면 당연히 이 내시경이 뒤로 밀리면서 위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압력을 줘서 이 관략근을 통과하게 되면 통과하는 순간 이 반대편을 내시경으로 세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12장에 상처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보다가 이 관략근이 너무 꽉 조여 있으면 다른 데를 조금 보고 나서 그 관략근을 살짝 넣거나 아주 정확하게 관략근의 센터를 지그시 누르면서 통과하면 뒤에 12장에 부딪히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하다 보면 조직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너무 조직 검사를 깊게 하면 근육층까지 손상이 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있는 신경에 자극이 돼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넣으면 당연히 위를 공기를 넣어서 팽창을 해서 봐야 되는데 적당한 양의 공기를 넣고 빼고 하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공기 넣는 버튼에 손을 넣는 습관이 있거나 쫙 펴야지 뭐 자세히 본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위를 굉장히 많이 공기를 집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토하듯이 그 공기가 나중에 견디지 못해서 위쪽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이제 식도를 찢는 수도 있고요. 심한 팽창은 그 위 자체에 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할 때 습관적으로 송기 버튼에 손을 대고 있는 어떤 분들이거나,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이제 위를 팽창시키면 그 위에 점막 주름 사이에 혹을 볼 확률은 조금 높을지 모르지만 미세한 병변이나 단순히 혈관 분포가 많아서 빨갛게 보이는 데는 너무 많이 팽창하면 그 병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팽창하고 적당하게 수축시키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트름하면서 굉장히 심한 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과거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있었긴 했는데요. 지금은 모든 내시경 기기는 한 번 사용하면 내시경 기계를 통째로 다 빼서 소독을 하고 다른 새 내시경을 내시경 본체에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 그때는 한 번 내시경을 끼고 알코올이나 뭐 그런 거로 닦고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전국이 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소독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또 그런 것이 달라지면서 지금은 다 한 번 쓰면 빼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시경 하고 나서 심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다시 내시경 보면 정상이었던 위가 아주 급성 염증으로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급성 헬리코박터 감염입니다.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외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시경을 하는 데는 선진국이 아닌 데서는 1:1 소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면 아침 첫 스케줄로 해달라고 하고 1:1 소독에 대한 질문을 꼭 해서 부탁을 드리고 내시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통증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만 피를 토하거나 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는 병원을 찾아봐서 다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내시경 하기 전에 정상이었다가 내시경 하면서 구역질 나고 하면서 식도가 찢어져서 응급실 통해서 입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저호님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다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이고 2번의 내시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주어진 약을 모두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장이 깨끗이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할 때 정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환자들이 이렇게 약을 먹으면 장이 청소된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내용대로만 환자를 지도하게 되면 제 경험으로는 한 30% 이상에서 장 청소가 잘 안 됩니다. 다양한 논문이나 자료를 보면 대장 정결이 잘 안 될 수 있는 분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변비기가 있다거나 대변이 매우 딱딱하신 분,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신경계 계통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실제로 내시경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도 장이 깨끗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어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분은 장 청소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다음에 장 청소하는 약을, 장 청소가 잘 되는 양이 많은 약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 하루 전서부터 굶으라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지시를 하루 더 연장하고 그동안은 유동식만 드시게 한다든지, 일반적인 설사약을 먼저 드려서 큰 변, 딱딱한 변을 빼내고 대장 정결제로는 남아있는 남은 변을 제거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 깨끗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 내가 내시경 할 때마다 장이 안 비워진다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과거력이나 여러 가지 변 상태를 보면 거기에 맞는 장 정결제, 추가적인 맞춤형 금식 기간, 또 필요한 변비약 등을 잘 복합적으로 하면 거의 100% 깨끗이 대변이 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은 오전 일찍 내시경을 잡고 장이 청소가 좀 안 된 경우는 병원에서 추가적인 관장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약을 먹고
오후에 검사를 함으로써 완벽하게 장 청소가 된 상태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하고 나서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요? 사실 대장 내시경 하고 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오랜 공복 기간이 있었고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을 제거했거나 그런 경우는 재출혈 위험이 있고 하니까 첫 끼는 가벼운 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의 상태에 따라서 차근차근 음식을 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복을 하셨다고 폭식을 하는 것은 장이 좀 기능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통이나 장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서 가벼운 죽을 먹는 것을 추천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고 조직검사나 시술을 안 하신 경우는 평소에 먹던 거를 좀 적당히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복부 통증과 연관된 요인입니다. 내시경을 이 항문으로 넣게 되면 S상결장 굴곡부를 굉장히 급한 각도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기계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전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행결장, S상결장도 그대로 올라가면 좋지만 이 장이 많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이 장과 복벽을 연결하는 이 장관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급한 각이 있는 데를 내시경으로 밀다 보면 이 부분에 천공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 할 때 배를 손으로 많이 누르는데요. 계속 루프가 생겨서 장이 늘어날 때 그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루프가 생기지 않게 이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복부 통증이 있는 경우는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장이 늘어나서 장관막에 신전이 생기는 경우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요것도 약간 그 습관적으로 대장 내시경 하면서 공기주입구를 누르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 공기가 많이 주입되지 않았으면 각도가 경사가 급하지 않는데 공기를 많이 넣다 보면 그 공기에서 더 급격한 경사 각도를 일으키게 돼서 내시경을 넣을 때 신전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팽창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 내시경 하면서 이렇게 루프가 생기면 손으로 누르게 되는데요. 의외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루프가 생기고 나서 내시경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루프를 풀기 위해서, 아니면 루프가 더 생성되지 않기 위해서 배를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랬을 때 통증이 심하고 내시경 끝나도 하복부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루프가 생겨서 늘어나면 내시경을 루프가 생기기 전까지 뺀 다음에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손으로 누르고 그걸 타고 들어가면 루프도 더 많이 안 만들고 공기도 많이 안 넣고 장도 팽창되지 않아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들어간 공기는 잘 흡수가 안 돼서 계속 장이 늘어난 상태로 있으면서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기 대신에 CO2를 사용하면 5배, 많게는 10배 이상 장에서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줄어서 하복부 통증을 내시경 후에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좀 더 강의랑 조금 연관이 없는 질문들이 좀 있어서요. 강의를 충분히 마치고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복부 통증과 연관되는 요인은 깊은 용종 절제술입니다. 그 용종이 있으면 용종이 버섯처럼 목이 있는 용종은 그 목만 자르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좀 넓은 용종은 점박 밑에다가
생리식염수나 액체를 넣고 요거를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잘못해서 이 근육층이 포함되면은 근육층에는 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근육층이 잘리게 되면 천공의 위험성도 있고, 또 이 올가미로 용종을 자를 때 전기를 통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커팅 모드랑 코아뷸레이션 모드가 있고, 물론 그거를 섞어서 하는 이제 모드가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커팅이랑 코아뷸레이션 모드인데, 커팅은 자르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톡 잘 자릅니다. 하지만 이런 데 혈관이 있을 때 출혈의 위험성이 많고요. 코아뷸레이션 모드는 전기로 지직 지지면서 잘린 겁니다. 지지기 때문에 단면이 좀 불규칙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혈은 잘 됩니다. 하지만 요 지지는 면이 지지직하면서 이제 근육층을 같이 손상이 되면 통증이 심할 수 있고, 지금 요런 경우가 혹을 떼면서 많이 지져나서 하얀색으로 변색이 된 건데요. 이 하얀색으로 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 괴사가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출혈을 막기 위해서 코아뷸레이션 모드로 혹을 뗄 때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거나 너무 근육층에 붙어서 하게 되면 혹을 뛸 때 당시는 별로 통증도 없고 천공도 없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천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종 절제술을 하면서 근육을 손상을 줬거나 열 손상이 오면 하복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을 이런 단순 용종 절제술이 아니라 EMR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 하루 이틀 지나서, 길게는 일주일 지나서 심한 통증이랑 천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있는 경우 내시경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사진을 보면 그 점막 하쪽에다가 어떤 액체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늘을 꽂는데요. 약간 경험이 없거나 잘못 습관이 되신 분들은 이 바늘을 요 사이에 정확히 꽂고 물을 주입해야 되는데 정확히 각도를 잘 안 맞추거나 뚫는 순간에 속도를 잘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장을 일단 뚫습니다. 뚫고 이제 요 니들을 통해서 생리식염수 같은 걸 주입하는데 이제 혹이 안 떠오르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다시 살살살 뒤로 빼면서 이제 점막하 유치하면서 혹을 부풀리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별로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니들 끝이 변이나 그런 거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 물이 복강에 들어가면서 내시경 끝나고 하복부 통증이 오고 일부에서는 열이 납니다. 면역 기능이 좋은 분들은 조금 아프면 말겠지만 뭐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것 때문에 복막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경으로 혹을 뗄 때 미세천공을 잘 일으키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유독 하복부 통증이 많은 환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을 떼고 출혈이 있거나 심한 복통이 있거나 발열, 오한이 있는 경우는 복강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천공을 의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대장 내시경 하고 천공이 됐는데 뭐 사망했다, 그런 기사를 가끔 보는데요. 천공 당시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시경 당시 천공이 됐다는 걸 모른 상태로 집에 가게 되고, 또 집에서도 뭐 나중에 딜레이 천공이 되는 경우는 뭐 괜찮다가 나중에 좀 배가 아프고 뭐 괜찮겠지 버티다가 결국은 폐혈증 오고 수술했지만 그것에 대한 2차 합병증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에서 혹을 뗐을 때 뗄 당시 피가 나거나 너무너무 아픈 경우는 너무 당혹스럽지만 빠른 해결이 되는데 한 3일, 많게는 일주일이 있다 아프고 열나면 내시경이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좀 방치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이런 이유로 충분히 장천공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드문 경우인데요. 내시경 하고 나서 온몸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등 쪽 통증이 흔하고 어떤 경우는 보통 하루 있다가 많이 아픈 수도 있습니다. 등이 좀 아프신 분들은 내시경 하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위가 신전되면서 위 후복부를 자극하면 좀 아프신 분도 있고, 십이장을 관찰하면서 많은 공기가 들어가서 소장이 많이 드러나면, 우리 밥 많이 먹으면 과식한 날 배도 땡땡이 아프지만 등도 아프잖아요. 그런 아픔이 좀 일시적으로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몇 시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이제 온몸이 아픈 경우는 수면 내시경 할 때 파라독식 리액션이라고 안정제를 넣게 되면 환자가 주무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막 움직여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선생님들이 달라붙어서 환자를 꽉 누르고, 어떤 경우는 묶기도 하고 굉장히 제한을 하게 되고, 중간에 내시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끝난 경우는 마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의사 선생님은 간단하게 뭐 내시경 다음에는 수면으로 하지 마세요, 저희가 많이 고생했네요, 뭐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그 당시를 만일 보게 된다면 본인도 굉장히 놀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난리쳤나 하는 면도 있고, 이렇게까지 나를 막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서 눌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그 다음 날이 되면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삭신이 아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픈 경우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 할 때 되게 힘들었네요 라는 얘기를 했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환자분이 너무 좀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런 거를 되게 강조해서 얘기 안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특별한 문제 없이 내시경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심하게 통증을 호소해서 이게 무슨 큰 병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정형외과 몸살 치료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실은 간호사나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좀 더운 상태여서 대부분 좀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면 이제 옷도 좀 적게 입게 되고, 장 청소를 하느라고 물을 2리터 많게는 4리터 정도 먹게 되고, 그 물이 너무 미지근하면 더 구역질이 나서 차게 마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많거나 체중이 적으신 분들은 그 자체로도 좀 오한이 나게 되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내시경실에 혼자 5분, 10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상태로 기다리다 보면 이제 몸이 긴장하고 오한이 나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근육통을 잊게 되고, 그런 상태로 또 수면을 하게 되면 또 시술까지 있게 되면 3, 40분 본인은 모르지만 몸은 굉장히 높은 추위 상태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대기 중이거나 혹은 내시경 시작 직전이거나 회복실에 있을 때 추우면 나 너무 춥다, 내 체온을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좀 추워 하시면 핫팩도 갖다 대드리고, 또 수액을 데워서 환자분 몸에 들어갈 때 그 수액이 조금 수액 때문에 더 차갑지 않게 하는 그런 기기도 준비하고 있고, 작은 것 같지만 환자분이 좀 불편할 때는 꼭 얘기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내시경을 하실 경우에 통증을 잘 못 참는 분들은 그냥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게 나은데, 좀 자기는 일반 내시경 하시겠다고 하면서 너무 통증을 참으려고 온몸에 힘을 쓰고 용을 주시면 나중에 쥐도 나고 굉장히 아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이 꼭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크게 없다면, 또 통증을 잘 못 견디신다면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무릎이 아프거나 이제 고관절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은 내시경 할 때 복압이 증가되고 배를 꽉 누른 상태로 해야지 대장 내시경이 잘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을 새우처럼 이렇게 새우 같은 자세를 하고 무릎을 배 쪽으로 당겨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관절이 좀 안 좋거나 수술하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수면 전에는 본인이 아프기 때문에 다리를 쭉 펴고 있지만 수면하게 되고 루프가 생겨서 내시경이 잘 안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리를 좀 더 무릎을 굽혀서 복부에 넣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좀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할 때는 일부 부분을 잘 보기 위해서는 자세를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이제 수면 상태에 있는 경우는 몸이랑 다리가 따로 놀고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휙휙 돌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약간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시경 하고 나서 관절이 아프시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내시경 하고 있는데 환자가 잘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뭐 손으로 안 잡았는데 힘이 툭 빠지면서 쿵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오른쪽 관절이 아프다, 나는 요 고관절을 구부리면 나는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확실하게 이제 얘기해서 무의식 중에 이제 내시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본인의 관절을 조금 손상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시경 하고 나서 안 아프라면 충분히 이런데 경험 많은 의사한테 받아야 되고, 뭐 수면, 비수면, 수면의 정도도 개인에 맞는 어떤 내시경을 해야 되고, 철저히 내시경 소독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하게 되면 뭐 심장질환이 있냐, 뭐 그런 것만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또 그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릎, 허리, 고관절, 내 기타 어떤 질환이 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이상으로 구부리면 나는 안 된다, 그런 거가 있으면 의사한테 얘기하고 추운 상태로 좀 있지 마시고 확실하게 난 춥다, 나를 따뜻하게 해달라 요구해서 나중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없게 조절하신다면 내시경 하고 나서도 큰 불편이 없고 작은 합병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마쳤고요. 질문 몇 가지 받아보고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50분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초코라떼 분이 내시경 하기 전에 먹는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를 잘 먹긴 했는데 나중에 타먹는 것 중 일부를 안 타먹은 것을 알았어요. 내시경 하기 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정확하게 제가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시경 하기 전에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에다가 가루약을 넣고 이제 물을 넣어서 약간 맛없는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마시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마시면 그 물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물의 농도가 낮으면 이제 몸에 있는 전해질의 일부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타먹는 거를 다 타먹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안 타먹고 그냥 물만 마셨는데 대변을 봤더니 설사가 나왔고 수세식 변기에서 뭐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변을 보고 나서도 변기 밑에 바닥이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 변이 묽게 나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 먹은 것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는 없고, 안타 먹은 것 때문에 장 청소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설사가 하고 나서 약을 다 먹고 충분히 설사 나올 때 변기를 봤을 때 변기 바닥이 잘 관찰되는 정도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유 씨가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트름을 많이 하는 편이고 과식을 했을 경우 방금 먹은 음식 냄새가 살짝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아침
8시에 먹은 게 점심을 2시 30분에 먹고 있는데 소화가 안 돼서 괜찮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식사는 꼭 3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소화되는 능력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트름을 많이 하는 거 있고 좀 과식을 하면 금세 음식 냄새가 올라온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랑 식도 사이를 막고 있는 관략근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데도 너무 음식이 많아서 압력이 높아져서 트름 나오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도랑 위 사이의 관략근이 좀 헐렁헐렁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늘어나서 열공이 생기신 분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오래 쓴 락앤락 그 용기가 오래 쓰면 새듯이 관략근이 그거를 꽉 조이지 못해서 식도랑 위 사이의 관략근은 꽉 조인 상태로, 그 다음에 위랑 12장 사이의 관략근도 조인 상태로 그 안에서 충분히 음식이 섞이고 소화된 다음에 그 위랑 12장 사이의 관략근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음식을 12장 밑으로 소장으로 보내면서 소화를 하게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관략근이 위랑 12장 사이의 관략근은 조인 상태로 위랑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약해서 열리면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가스랑 심지어는 음식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식도랑 위 사이의 관략근이 좀 약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시고 음식을 먹고 나서 복압이 너무 높지 않게 너무 꽉 끼는 옷을 피하시고 음식 먹고 한 3, 4시간은 눕지 말고 있고 그런 식의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내시경을 했는데 이제 한 배가 너무 아프고 5일 동안 대변을 못 보셨다고 그랬는데요.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내시경 하면서 장이 많이 신전되고 염증이 생기고 하면 미세하게 장 마비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장 운동이 떨어져서 변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뭐 그런 것과 무관하게 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시경 자격 있는 선생님들한테 내시경을 받는 경우 좀 더 안전한지요? 뭐, 솔직히 말해서, 가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분이 내시경 하는 거를 알거나 그 지인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환자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게 없이 오직 서류만 보고 판단하려면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고 소화기내과에서 발행한 내시경 세부 전문의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많은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차이가 많아서 트레이닝은 1년 받고 계속 공부 안 하고 그냥 그 배운 거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정규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내시경 전문의를 안 받으셨다 하더라도 각종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환자에 대해서 잘 파악하신 선생님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평판이나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내가 시간도 없고 또 내가 모르는 데서 갑자기 내시경을 해야 되고 2분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소화기내과에서 발행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 선생님한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 마치고 질문도 이제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말연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